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4절 상품매매 이외의 채권채무, 상품매매가 아닌 경우 채권채무인데요. 시험에 잘 나오죠. 엄청 잘 나옵니다. 나중에 회계 1급 또 세무까지 가도 이 부분 계속 나오니까 여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표 3,000억 개 같은 세계 쳐놓으시고, 자, 이게 제가 차변 대변 써놨죠. 그럼 차변 쪽에 있는 건 대개 자산이겠죠. 그리고 대변 쪽에 있는 건 웬만하면 부채겠죠. 근데 제가 자산부채라고 안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요놈들 때문에, 뭐 굳이 따지면 미결상까지네, 요놈들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라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얘들 빼면, 요 세 놈만 빼면은 나머지는 차변 쪽에 있는 게 자산이고 대변 쪽에 있는 게 부채입니다. 근데 이 가지급금, 가수금, 그리고 미결산, 요놈들은 임시계정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자산부채가 아니에요. 가봅시다. 대여금과 차입금, 대여금, 차입금. 근데 뜻은 알죠? 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거. 그리고 간단한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씩. 그럼 대여금, 돈 빌려줬다. 그럼 차변에 대여금이라고 썼다가 두 번째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다. 그럼 차변에 있던 대여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이자 수익, 차변 현금 들어오죠.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인 기초 때 분계 연습 좀만 했으면 그냥 보면서 알 수 있겠죠. 또 차입 빌렸다. 그럼 대변에 단기 차입금. 그랬다 갚았으면 차변에 차입금 없어지면서 이자 비용, 대변에 현금 나간다. 간단하죠? 대여금, 차입금 뭐 굳이 설명할 거 없고, 선급금, 선수금, 이거 계약금 주고받을 때 쓰는 거, 이것도 들어봤죠? 계약금을 줄 때 돈을 미리 주는 게 선급이고, 계약금 받을 때 돈을 미리 받는 건 선수입니다. 선급, 선수. 아주 헷갈리면 아니 되어요. 주는 게 지급, 급, 받는 건 수입, 수. 급자 나오면 주는 것이고, 급, 숫자 나오면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 주는 건 선급금, 계약금 받는 건 선수금.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은 끝까지 헷갈려 죽었어요. 그죠? 보는 사람도 죽겠어요. 환장하시겠어요. 어쨌든 선급금, 선수금. 자, 간단한 예제 여기 있죠. 선급금, 선수금 간단한 예제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먼저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금, 주문하는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지요. 그러나 계약금을 주는 건 당연히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이 차변에 선급금이죠. 그랬다가 이번 주문했던 상품 10,000원이 도착되어서 상품을 받았습니다.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자, 근데 이게 연속된 거래로 가정했을 때 아까 매입할 때 계약금 준 게 있었죠. 그럼 여기 외상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차변에 있던 선급금 먼저, 계약금 줬던 거 이거 먼저 까서 없어집니다. 선급금 먼저 까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10,000원 중에 1,000원은 미리 줬으니까 10,000원에서 1,000원을 뺀, 10,000원에서 1,000원을 뺀, 10,000원에서 1,000원을 먼저 뺀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이 되죠. 이분 할 수 있겠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1, 2번 다 잘 나옵니다. 1번도 잘 나오고 2번도 잘 나와요. 계약금 줄 때는 차변에 선급금, 물건 도착하면 선급금 먼저 까고 나머지 뭐 외상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문을 받으면서 주문 받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근데 계약금으로 2,000원을 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계약금 받을 때 쓰는 말이 선수금이죠. 미리 받은 건 선수금입니다. 주문받은 상품을 발송했어요. 이제 보내줬습니다. 팔았죠. 그 대금 외상으로 했대. 근데 대변에 그냥 매출이 됐죠? 상품 매출인데 우선 차변에 우선 계약금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까야 됩니다. 대변에 있던 요 선수금부터, 대변에 있던 선수금부터 없애줘야 돼요. 이 과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주고받는 건 시험에 실제 입력할 때 실기에서도 엄청 잘 나오니까 특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금 주고받는 이 분계를 반드시 연습해서 확실히 익혀두세요. 자, 계약금 받을 때는 선수금, 물건 도착하면, 물건 발송하면, 팔으면 선수금부터 없애주고 나머지가 외상. 자, 계약금 줄 때는 선급금, 그다음 물건 도착하면 선급금 없어지고 나머지 외상, 이런 식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당연히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 다음 미수금과 미지급금도 많이 들어봤죠. 미수금, 미지급금, 상품대금이 아닌, 여기 상품 이외라고 해봤죠. 상품대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했거나 어음, 중요한 건 어음도 들어가요. 중요한 건 어음도 들어갑니다. 외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음도 들어가요. 자,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어음도 똑같이 상품일 때는 받을 어음, 지급 어음이지만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에요. 앞에서 했었을걸요, 그죠? 안 했어요? 했을 거예요. 어음거래 할 때 상품일 때는 받을 어음, 지급 어음,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 미지급금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간단한 미수금, 미지급금 예가 있죠. 만약에 건물을 처분하고 대금은 얼마를 받기로 했다. 건물은 어쨌든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나온 말이 미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처분 대금을 받았다. 미수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그럼 처변에 차량은 뭐 상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을 쓴 거죠. 이게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미수금은 자산, 미지급금은 부채.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산 문제 기억하시고, 그리고 미지급금을 갚으면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가 감소되면서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이게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리고 자산은 증가가 차변, 감소되면 거래입할 요소. 항상 거래입할 요소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회계는 그게 다예요. 회계 원리는 거래입할 요소 말하면 거의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여금, 자익금,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까지는 우리 생기초 할 때, 분계 때부터 이미 계정 과목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따로 할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건 중요하긴 중요하니까 일단 빨간색을 쳐볼게요. 그 다음 예수금도 엄청 잘 나오고요. 사실 선수금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우선 예수금, 이건 정말 잘 나옵니다. 임직원 등 단기채권 또는 선대금, 그리고 예수금 있는데 얘네는 전부 다 급여, 월급 주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예제 볼까요? 가보죠. 여기 있네. 임직원 등 단기채권. 이건 종업원이, 여러분도 나중에 회사 갔을 때 뭐 돈이 급하다. 그럼 회사에다가 갑을 신청해서 또 월급을 좀 땡겨받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임직원 등 단기채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한테 돈을 미리 주는 거잖아요. 채권이에요. 대여금과 마찬가지 성격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갑을 해줬을 때 쓰는 말이 임직원 등 단기채권인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종업원이 갑을 요청해서 갑을 해줬다.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고 자변에 임직원 등 단기채권 또는 선대금으로 처리합니다만 거의 안 나와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2번은 다 중요해요. 다 알아두셔야 돼. 그냥 2번 통째로 우리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사실은 이거 빼고 갑을 한 거 빼고 이거 임직원 등 단기채권은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아예 까맣게 원래대로 까맣게 돌려버리죠. 자, 이렇게 금액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종업원에게 주당 술 마시나 봐요. 급여 2만 원에 대한 세금, 소득세와 뭐 이런 거, 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 이런 거, 건강보험료 또는 뭐 국민연금,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떼고 줍니다. 이때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발생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변에 예수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금.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예수금. 예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맡아뒀다 이런 뜻이에요. 맡아뒀다.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한테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떼잖아요. 근데 떼는 걸 회사가 꿀꺽 하는 게 아니죠. 회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갖다 내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잠시 맡아두는 겁니다. 보관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금. 맡아뒀다. 그래서 급여 지급하면서 세금 떼고 주는 거 예수금. 금액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나머지 현금. 저는 여기서 현금이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는 현금보다는 보통 뭐가 나와요? 뭐 현금도 현금이지만 예금, 현금이나 예금도 보통 예금이나 대부분 보통 예금으로 많이 나와요. 제가 현금 예금이라고 했어요. 편의상 현금 예금이라고 했습니다. 현금이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통 예금이든. 대개는 예금 거래니까 현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이라고 다음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아예 보통 예금 이렇게 합시다. 보통 그래요. 시험에서는 대부분. 자, 임직원 단기채권 물론 갑을 해준 게 있었으면 갑을 해준 거 먼저 띄는 거 당연한 거니까. 근데 보통은 이거 없이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과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맡아뒀던 예수금 갖다 냈다. 그럼 차변으로라서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 나가면 끝이죠. 그래서 이거 종업원에게 급여나 상여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될 소득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중요한 말 이 말이죠. 원천징수에서 맡아뒀다. 맡아둔 게 예수금이에요. 원천징수하면서 맡아둔 것이 예수금이라는 과목으로 해라 이거죠. 부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종업원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예수금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납부하면 없어집니다. 일단 부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금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
그 다음에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 자, 이게 애들이 문제. 아까 위에서 요놈들 가지급금, 가수금, 그리고 미결산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그랬죠. 얘들만 아니었으면 여기에다가 제가 차변이 아니라 자산, 대변이 아니라 부채라고 썼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일종의 이제 임시계정. 이것들이 뭐냐 알아봅시다. 가지급금, 가수금. 가짜가 붙였죠. 가짜가 붙은 건 임시라는 뜻이에요. 가라는 말은. 가지급, 지급은 돈 준 거죠. 돈을 줬는데 뭘로 처리할지 좀 애매하다. 가수금 할 때 수 받은 거예요. 가수. 돈을 받았는데 뭘로 처리할지 애매하다.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한 거.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한 것을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라고 하더라. 그 시험이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종업원 나가라한테 출장을 명하고 시험에는 거의 출장. 그리고 출장비 계산해. 여기서 계산은 숫자 계산할 때 개자 여의가 아니고 강아지 개자 개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략. 이 계산이라는 뜻은 계산, 대략 계산, 대충, 대략, 어림잡아. 보통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대략 계산하는 거. 대략 계산하는 금액을 계산이라고 합니다. 계산. 그래서 보통 그냥 1박 2일 얼마, 2박 3일 얼마 회사 규정이 있지 줍니다. 그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왜 가지급금이라고 하냐? 원래 여비교통비인데 왜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가지급금이냐? 왜일까요? 그렇죠.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얼마 쓸지 모르니까. 일단 대략 5천. 근데 여기서 편의상에 5천 했는데 실제로는 막 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50만 원 주긴 줬는데 다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지급금이라고 씁니다. 그랬다 돌아오면 귀이사 돌아왔죠. 페이지가 잘렸으니까 이거 한번 이거를 밀어볼까요? 그냥 밀어서 이렇게 봅시다. 그럼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자,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했었어요.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근데 돌아왔어. 귀이사. 그래서 여비 내역을 보고받아 정산했대요. 자, 정산했대. 아까는 계산이었죠. 계산은 대략 대충 이 정도 50만 원 줄 테니까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정산은 이제 확실하게 따지는 거죠. 그럼 아까 차변에 있던 이 가지급금, 차변에 있던 요 가지급금이 이제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이제 아까는 내용이 금액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가지급금이었던 거예요. 확실해지면 없어집니다. 가지급금 없어지면서 차변에 밝혀진 이유, 여비교통비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만약에 4,500원 썼다. 500원 돌려받아야죠. 반대로 가지급금 5,000원 줬었는데 사용한 게 6,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이 부족했겠네요. 부족한 거 채워줘야죠. 돈 더 줍니다. 보충 이제 반환받든 더 주든 건 나중 얘기고 일단 가지급금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여기서 쓴 이유는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가지급금이었던 이유는 그렇죠.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이제 금액이 확실해지면 이걸 없애줍니다. 없애주면서 여비교통비로 바꿔줍니다. 자, 2분계 우리 시험 종종 출제됩니다. 자, 출장비 가지급금은 가지급금. 출장비를 대략 얼마쯤 될 것이다 라고 주는 거 가지급금. 돌아오면 가지급금 없어지고 해당되는 이제 여비교통비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요한 거 이거 내용 불명. 내용 불명의 입금. 내용 불명의 입금이에요.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이럴 일이 우리는 없을 것 같지만 회사 업무하다 보면 있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무슨 돈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일단 통장 잔액은 늘었어요. 근데 내용을 모르겠다. 임시로 가수금 씁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도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할 때 얘들도 어쨌든 우리 시험에 엄청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가짜 들어가는 건 임시라는 뜻이에요. 가짜 들어가는 건 임시 이런 뜻입니다. 임시로 돈을 주거나 받았는데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말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다. 그죠? 다시 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가수금.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주문대금, 계약금 받은 거하고 외상가 받은 걸로 밝혀졌대요. 그럼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대변에 있던 어디 갔니? 예, 가수금이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차변으로. 그래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원래 어느 변에 있었나를 잘 봐두세요. 가지급금은 차변에 있던 거, 그리고 원인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차변의 여비교통비 이런 식이 되고, 가수금은 대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또 어떤 사람들 가리키는 사람이 그건 가지급금은 자산처럼 취급해라. 자산으로 외워라. 가수금은 부채로 외워라.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얘들은 임시계정이에요.
얘들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처리할 과목이 불확실할 때 쓰는 임시계정, 가계정입니다. 얘들은 재무상태표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자산부채 이렇게 외웠다가 나중에 진짜 자산부채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얘는 그냥 임시계정이다. 임시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공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기억하세요. 가지급금, 가수금. 자, 그럼 가수금 대변에 있다. 차변으로 없어지고요. 어디 갔니? 차변으로 없어지고요. 그리고 대변에 해당되는 이유, 뭐 선수금이든 외상매출금이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어느 변에 나타났다가 어느 변으로 없어지는지. 가지급금은 일단 차변 요소, 가수금은 대변 요소. 여러분 화면이 거꾸로 되나? 어쨌든 차변에 가지급금.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요거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대여금, 차입금, 선급금, 선수금 쌍쌍이죠. 이렇게 미수금, 미지급금, 임직원 등 단기채권과 예수금인데 보통 안 나오니까 그냥 예수금. 그리고 가지급금, 가수금 쌍. 그리고 미결산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가지급금, 가수금 쌍입니다. 이 쌍들은 차변 쪽에 있는 거, 대변 쪽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차변 쪽에 물론 딴 건 다 자산인데 얘는 임시계정. 차입금, 선수금, 미지급금 부채, 예수금도 부채. 그러나 가수금은 임시계정. 그래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그리고 미결산 얘네는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 이렇게 해서 색깔을 넣어드릴까요? 여러분 책에서는 알아서 메모하세요. 얘들은 임시계정이다. 참고하시고 통과. 나머지 뭐가 있나 가봅시다. 그 다음 미결산. 이건 일종의 임시 항목이에요. 임시. 이거 이제 예전에는 시험에 잘 나왔어요. 요즘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결산. 미자는 이쁘다는 미자가 아니라 역시 안일미. 아직 결정 안 됐다. 확실히 모르겠다. 금액이나 시기가 불확실한 채권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종업원 나백수가 외상값을 수금해서 도망가 버려서 행방불명 돼 버렸어요. 5천억 원 가까이 하는 거 외상값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원 보증인한테 청구했대. 그때 보증인한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언제 받을지 모르죠. 보증인 또 배째라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게 미결산을 일단 써놓는 건데 예전에는 뭐 다른 식으로 출제가 됐지만 지금 안 나온다. 신경 쓰지 마시고 통과. 그 다음 상품권. 요거는 조금 들어보긴 하셨죠. 상품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뭐 명절 때 아니면 여러분 혹시 그 문상 아니죠? 문화상품권 이런 거 가지고 뭐 책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상품권이니까 영화 보는 데 쓸 수도 있던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쓸 수 있죠. 또는 백화점. 뭐 5만원, 10만원짜리, 뭐 100만원짜리는 아직 못 써봤는데 어쨌든 상품권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백화점, 이런 백화점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먼저 돈 받고 팝니다. 상품권을. 그죠? 그리고 고객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나중에 와서 물건을 고를 때 제시하면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발행한 거네. 그럼 거기에 써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상품 등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부채입니다. 상품권은 당연히 부채예요. 왜? 돈을 미리 받고 현금 미리 받았죠. 미리 받고 나중에 상품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니까 선수금이라는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처리합니다. 그게 상품권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분계 나왔을 때 그냥 상품권 선수금 또는 이렇게 분계가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선수금이 완벽한 정답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품권을 붙여서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어쨌든 상품권을 발행하면 상품권 선수금으로 처리해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론에서 또 관계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론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 언제냐? 상품권을 발행할 때냐? 아니면 상품과 교환할 때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품권을 인도할 때, 상품권을 발행할 때 수익 아니다. 보다시피 선수금이라는 부채입니다. 그랬다 나중에 이제 손님이 와서 물건을 골랐어요. 팔았어. 그리고 상품권을 회수했어. 상품권으로 받았어요. 그럼 상품권 받으면 대변에 있던 선수금이 차변으로 와서 없어지죠? 대변에 있던 선수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다 매출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처리하는 시점은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교환, 상품을 줬을 때, 상품을 인도했을 때입니다. 그것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상품권까지 알아봤죠. 그래서 기타의 채권 채무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둬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 잠깐 더 들으시고요. 저는 근데 조금 더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하겠다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잠깐 정리하고 다시 들으시면 돼요. 다시 듣기 가능하죠? 저는 갑니다. 그 다음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 페이지가 바뀌어버렸네. 요거는 나중에 연구해보세요. 페이지 바뀌어버렸으니까 일단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 파트가 재고자산이죠. 그럼 본격적인 재고자산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많지? 되게 많네. 재고자산 이거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요.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일단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 재고자산은 여기 없네요. 멈췄다 가야 되겠네요. 잠시만요.